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회장입니다. 저 천회장이 또 이렇게 쉬지 않고 또 달려갑니다. 제가 오늘 새벽에 좀 늦잠을 잤는지 좀 그래가지고 좀 약간 늦었어요. 보니까 일찍 일어나신 분도 꽤 계시는데 많이 기다렸을 겁니다. 하여튼 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항상 새벽 8시에 땡 하고 일어나는데 이제 일요일 날은 한 1시간 정도 늦춰야겠습니다. 일요일은 좀 편히 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어요. 그리고 또 휴일인데 이제 늦은 시간이에요. 벌써 이제 다들 마무리하고 이제 집으로 가겠죠. 집에 가서 또 씻고 시원하게 또 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리라 봅니다. 제가 보니까 이 투자도 뭔가 행운이 있다래야 돼. 행운. 이 행운이 있어야 돼요. 운. 이 운빨 좋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이길 자신이 없어. 운빨 좋은 사람. 응? 운칠기삼이라고 하나요, 보통. 진짜 운도 중요한 것 같아. 기술도 뭐 실력도 중요하겠지만은.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 조만간 이게 반드시 행운을 잡게 될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고. 행운을 잡게 될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.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저도 호기심 차원에서 한번 책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.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. 첫 번째 보면은 가만히 있질 않아.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. 도대체 가만히 있지 않는다. 뭐 어떻게 무슨 이야기일까요? 행운은 보통 그 가만히 있는 자한테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답니다. 절대로 찾아오지 않더라. 그 행운은 오직 막 움직이고 막 부지런히 찾는 자한테 찾아오는 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행운을 기회라고 부르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. 하여튼 부지런한 사람한테 행운은 오더라. 그리고 두 번째,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. 미리미리 준비하자. 행운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행운을 담아 놓을 수 있는 이런 그릇을 준비해야 돼. 그릇이 있어야 돼요. 그릇이 있어야지 담아 놓죠. 그래서 그것을 잡을 수 있어요. 잡을 수 있고 또 담을 수 있어야 돼. 담을 수 있어. 결국은 뭐냐? 준비된 자만이 행운을 잡지 않느냐?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준비된 자만이 행운을 잡을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항상 남을 배려를 해야 합니다. 배려. 이 배려하는 자들이 참 보기 좋고 그 사람들이 그릇도 크더라고. 행운이 단 한 번의 그 단발적인 이벤트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리고 언제나 행운이 그 사람 곁에 머무른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보니까 남에게 늘 친절을 베풀더라. 행운은 결국 뭐냐, 늘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걸 기억합니다. 결국은 다 사람이야. 이 사람을 통해서 행운이 오는 거야. 사람을 통해서 행운이 오더라. 어느 정도 공감하나요, 여러분? 그래서 항상 남을 잘 배려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행운이 온다는 걸 잘 참고하십시오. 그런 기회가 많을 거예요. 그리고 절대 미루지 말자. 절대 미루지 않는다. 오늘 할 일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그날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야. 천회장도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할 건 하는 거예요. 좀 약간 늦을 수 있겠지만은 합니다. 떠들어도 됩니다, 여러분들에게. 왜냐? 저도 약속이고 또 여러분들과 약속이고 또 구독자 한 분이라도 들어주면 그걸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, 저는. 그래서 인생은 또 타이밍이라고 하죠. 타이밍. 오늘 할 일을 다 해놓지 않고 내일로 미뤘다가는 만약에 하필 내일 찾아온 행운을 잡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평생 후회할 수 있어. 그래서 그날 일은 그날 하는 겁니다. 무조건 하는 거야. 그냥 하는 거야.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가능성을 따져보세요. 최선을 다했음에도 중요한 걸 빠뜨릴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. 문제는 늘 생길 수 있는 게 인생이고 그렇게 행운을 잡는 사람은 모두 가능성에 눈길을 주면서 부족한 건 없는지 꼼꼼하게 다시 따져보는 거예요.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은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.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연에 기대지 마세요. 우연에 너무 기대지 말라. 행운을 잡는 사람은 어쩌다 찾아올 우연이나 한 방을 기대하지는 않는다. 그저 하루하루 한 일이 그 미래에 내가 꿈꾸고 그런 그리던 모습에 더 가까워지는 가장 현실적인 그런 길이라는 것을 믿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막연한 그 썸데이보다는 확실한 투데이가 중요한다. 확실한 투데이에 집중하라. 막연한 썸데이보다는
확실한 투데이, 그리고 조건을 직접 만드는 거예요. 운 좋게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잡는 거야, 기회를. 하여튼 노력의 그 결과를 만든 기회를 우리가 opportunity라고 하죠, 보통 영어로. 하여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행운을 잡는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잡아요.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집중을 하더라. 그래서 행운을 잡는 사람은 그 행운을 맞이할 준비를 스스로 직접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준비를 미루지 않고 당장 시작합니다. 당장. 여러분은 행운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그 필요한 거는 그래요. 나는 행운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. 믿음에 따라서 행동을 해라. 한번 도전해 보시고, 지금 우리 보니까 뭐 삼성전자 이야기를 내가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달 들어서도 외국인 애들이 너무 많이 팔고 특히 단 하루를 빼놓고 모두 팔자야, 모두 팔자, 외국인들은. 하지만 그 외국인들의 그 모든 종목에 등을 돌린 건 아니에요. 모든 종목에 돌린 건 아니다. 도대체 외국인들도 뭐 사는 게 있겠죠. 이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는 와중에도 꾸준히 러브콜 보는 게 있어.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보낸단 말이야. 어떤 종목인가 한번 관심이 갑니다. 저도. 증권가 보면은 지난 2일부터 24일까지 약 3주죠. 약 3주간에 외국인 투자자가 그 순매수한 종목 5개, 이 5개 중에서 이 과반수의 경기 방어주야. 경기 방어주로 이제 나타났는데, 가장 많이 사들인 거는 우리 금융지주라네. 우리 금융지주로 2,739억을 샀어요. 야, 갑자기 왜 뜬금없이 우리 금융지주 샀을까? 우리 금융지주 2,739억을 샀더라. 우리 금융지주의 경우에 금리 인상에 따른 그 호실적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약간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. 투자 심리를 끌어당기고 있고, 은행업종의 경우에 금리 상승기에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에서 얻는 그런 이익이죠. 이익인 예대 마진, 그 예대 마진과 그 순이자 마진, 이 순이자 마진 등이 이제 오르는 것 같아요. 즉, 우리 금융지주는 금리 인상기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종목이다. 그럽니다. 그래서 요즘 보니까 그 금융주를 많이 사는 분들이 있었어요. 금리 인상을 대비해가지고, 야, 사자 해가지고, 금융주를 많이 사더라고 보니까 또. 그 BNK 투자증권 보니까 올해 2분기에 우리금융지주의 그 지배 그 주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.1%에 상승을 해가지고 8,741억 정도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네요. 이자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주식시장 하락 및 채권금리 급등에도 그 수수료 이익은 견조하다. 타 시중 은행 대비해서 그 유가증권 손익 영향이 크지 않아가지고 비이자 이익 감소도 제한적이고, 뭐 중간 배당 정례화 및 배당 성향 확대, 이거 대비했을 때 그 주가 하락에 대해서 정부의 그 규제가 없다면은 그 배당 수익률도 한 10%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부러 요즘 보면은 그 금융주를 많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. 배당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. 옛날부터. 근데 성장성보다는 배당이 이제 목적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겠죠. 그 이외에도 또 최근 3주간 외국인들이 쭉 보니까 뭘 샀나 했더니 SK이노베이션을 좀 많이 사더라고. 이게 보니까 1835억 정도 샀고요. 그 KT도 많이 삽니다. 1069억 정도. 그리고 KTNG, 그 담배회사죠. 한 1032억.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933억. 요즘 누구 누리온가 나로온가 하여튼 이쪽 관련해가지고도 상당히 좀 항공주 떴죠. 전문가들은 이 중에도요, 그 KT하고 KTNG 주목을 해요. 이들 종목이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가지고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예요. 또 착한 배당으로 손꼽힌다는 그런 공통점도 있고, 그래서 신한금태에서도 올해는 그 KT의 그 본업의 성장뿐 아니라 그 비통신 분야 쪽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한 해가 될 것 같다. 특히 컨텐츠, IDC 클라우드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기대된다고 하고 있고, NTT 도코모의 그 지분 매각으로 외국인 지분율에도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하네요. 그러면서도 통신주 중에 탑픽이다. 탑픽으로는 KT를 꼽더라. 그래서 여러분 KT 사면 안 돼. 지금 KT 많이 올랐어요. 이에 또 외국인들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보니까 무려 한 20일 거래일이야. 20일 딱 매수 우위를 기록했는데, 주가도 선방 중이고, 하여튼 코스피는 한 12% 가까이 하락했는데 KT 주가를 쭉 보니까 한 마이너스 1.58밖에 안 돼요.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 보니까. 그 외국인들이 하여튼 KTNG하고 KT 마찬가지로 지난달 26일부터
이달까지 한 달간 거의 사자했어. 사자세. 계속 사서 모았고, 그 KTNG는 국내외 그 수요 회복세하고 더불어 최근에 그 강달러, 요즘 달러 좋죠. 그 기조에 따라 가지고 긍정적인 그런 실적 흐름이 예상되고 있다고 봅니다. 그렇게 죽쓰더니 요즘 갑자기 KTNG가 떴어요. 보니까 전 분기에 그 담배 성장세가 유지 중인데 현재 국내외 그 해외에서 모두 지금 판매가 호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. 요즘 해외 담배 실적의 경우 주요 시장의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고, 그 다량의 신제품 출시 등이 적극적인 마케팅, 뭐 신규 진출 국가의 확대 등 통해서 연중 성장세가 좀 지속적으로 될 것 같다. 그렇게 전망을 하는가 봅니다. 다만 외국인들이 지난 2일부터 24일까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그 5개, 그 대다수의 수익률은 거의 마이너스야, 마이너스인데, 근데 외인들의 가장 큰 손실을 안겨준 게 뭐냐? SK이노베이션이었어요. 보니까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그 외국인들의 평균가 대비율이 마이너스 13.46%인데, 반면에 KT는 유일하게 이익을 낸 종목이다. 그래서 외국인들이 KT에 대한 평균가 대비율이 한 1.57%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렇듯 외국인들이 그쪽으로 좀 많이 했고, 뭐 삼성전자는 거의 판다고 정신이 없고, 뭐 그런 겁니다. 과연 계속 삼성전자를 팔까요? 지금 이거 잠시 샀지만 또 얘들이 외국인들 계속 가지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. 갖고 갔다가 나중에 또 털어내고 다시 또 이제 삼성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겠죠. 하여튼 삼성전자만 쳐다보지 않고 외국인들은 여리저리 가면서 나름대로 또 실리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급락장 속에서 지금 외인들은 이런 종목을 찾는다는 걸 담는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. 혹시라도 이런 종목 들어가는 분들은 좀 신중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